테네리페 공항 참사는 1977년 3월 27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의 테네리페 섬에 위치한 로스 로데고즈 공항형 테네리페 북부공항에서 발생한 항공사고로 상업항공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고는 두 대의 보잉 747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충돌하면서 발생했으며 583명이 사망하고 61명이 생존했습니다. 사고 개요. 항공기 KLM 4805편 보잉 747-200 암스테르담에서 출발. 페남 1736편 보잉 747-100 로스앤젤레스에서 출발. 배경 그란 카나리아 공항에서 폭탄 테러 위협으로 인해 항공편들이 테네리페 공항으로 우회. 테네리페 공항은 작은 지역 공항으로 한정된 활주로와 택신 공간 때문에 혼잡이 극심해짐. 짙은 안개가 깔리면서 가시성이 급격히 저하됨. 사고의 전개, 착륙 및 혼잡. KLM과 페남 항공기는 테네리페 공항에 착륙한 뒤 이륙을 위해 대기. 혼잡한 상황에서 두 항공기가 같은 활주로를 사용하게 됨. 오해와 잘못된 의사소통. KLM 기장은 관제탑의 명확한 허가 없이 이륙을 시도. 페남 항공기는 활주로를 따라 택싱 중이었으나 정확한 위치가 파악되지 않음. 관제탑과 양 항공기 간의 의사소통 문제, 안개로 인한 시야 제한, 무선 교신 혼선 등이 겹침. 충돌. KLM 항공기가 이륙을 시도하는 도중 활주로를 벗어나려던 페남 항공기와 정면 충돌. KLM 항공기는 즉시 폭발했고 페남 항공기의 상단 부분이 부서지면서 화재 발생. 피해 규모 사망자 583명. KLM 항공기의 모든 탑승객과 페남 항공기의 다수. 생존자 페남 항공기에서 61명 생존주로 충돌 후 탈출에 성공한 승객들. 사고 원인 관제탑과 항공기 간의 불완전한 의사소통. KLM 기장의 독단적인 이륙 시도. 안개로 인한 시야 제한과 공항의 과도한 혼잡. 당시 표준화되지 않은 항공 교신 언어와 절차. 여파와 변화. 이 참사는 항공 교통 관제 및 의사소통 절차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발했습니다. 국제민간 항공기구 ICAO는 표준화된 교신 언어주로 영어를 채택하고 절차를 명확히 정립. 조종사와 관제사의 의사소통 훈련 강화. 조종실 자원 관리 CRM 도입으로 기장과 부기장 간의 협력 증진. 테네리페 공항 참사는 항공산업이 안전규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후 항공사고율 감소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사고 배경 폭탄 위협과 공항 혼잡. 사고 당일 테네리페와 가까운 그란 카나리아 공항의 폭탄 테러 위협이 발생하여 공항이 일시적으로 폐쇄되었습니다. 여러 항공편 인클루딩 KLM 4805와 페남 1736편 테네리페 공항으로 우회하게 되었습니다. 로스 로데오스 공항은 상대적으로 작은 공항으로 대형 항공기를 수용할 충분한 주기장이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기장은 혼잡해졌고 활주로 자체가 항공기의 택싱 지상 이동 경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날씨와 가시성. 사고 당시 공항에는 짙은 안개가 형성되면서 가시거리가 급격히 제한되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활주로와 택싱 경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관제탑 역시 항공기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로 인해 각 항공기의 이동 경로와 위치를 완전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참여 항공기 KLM 4805편 항공사 KLM 로열 더치 항공 기종 보잉 747-200 승무원 14명 승객 235명 총 249명 기장 야쿠판 잔텐 제이커브 VELDHUIGEN 벤 GANTEN KLM의 베테랑 조종사이자 홍보 모델. 그는 당시 항공사 내부에서 매우 신뢰받던 기장이었으나 이륙 절차를 서두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페남 1736편 항공사 펜아메리칸 월드 항공 페넴
기종 보잉 747-100, 승무원 16명, 승객 380명 총 396명. 기장 빅터 그루브스 빅터 그러브즈. 3. 사고의 전개. 1. 혼잡한 공항 상황. KLM 4805와 페남 1736은 모두 활주로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관제탑의 지시로 두 항공기는 활주로를 따라 이동한 후 적절한 위치에서 이륙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페남 1736편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를 따라 택싱지상 이동 중이었으며 KLM 4805는 이륙 준비를 위해 활주로에 진입했습니다. 이 잘못된 통신과 오해. KLM 기장은 관제탑의 명확한 이륙 허가 없이 이륙을 시작했습니다. 관제탑은 이륙 준비 레디 포 테이크오프라는 표현을 허용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페남 항공기는 활주로를 벗어나기 위해 이동 중이었으나 안개로 인해 KLM 항공기의 접근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 충돌. KLM 4805는 이륙을 시도하던 중 활주로에 있던 페남 1736과 충돌했습니다. KLM 항공기의 앞바퀴와 날개가 페남 항공기의 상단을 강타하면서 폭발. KLM 항공기는 활주로에서 즉시 화염에 휩싸였고 페남 항공기는 전방 부위가 심각하게 파괴되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4. 사고의 원인. 1. 관제와 의사소통 문제. 관제탑과 항공기 간 교신에서 명확하지 않은 표현 사용. KLM 기장은 We are now at takeoff라는 말을 허가로 오인. 관제탑은 페남 항공기가 활주로를 완전히 벗어났다고 착각. 이 조종사의 독단적 행동. KLM 기장은 관제 허가를 완전히 받기 전에 이륙을 서두름. 그는 승무원들과의 의견 교환 없이 즉시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짐. 3. 환경적 요인. 안개로 인한 시야 제한으로 두 항공기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었음. 관제탑도 당시 레이더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추적하지 못함. 5. 피해 상황. 사망자. KLM 4805 탑승자 전원 승객 235명, 승무원 14명 사망. 페남 1736 승객 326명과 승무원 9명 사망. 생존자. 페남 항공기의 61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 충돌 후 비행기에서 빠르게 탈출한 승객들. 6. 사고 이후 변화. 1. 항공 의사소통의 표준화. 표준 영어 표현이 도입되었으며 불명확한 표현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이에 테이크오프는 오직 명확한 이륙 허가를 의미하도록 제한. 조종사와 관제사의 교신은 반드시 읽어보고 반복 카나리아의 CK 과정을 거치도록 합니다. 이 조종실 자원관리 CRM 도입. 기장의 권위를 견제하고 승무원들 간 협력을 강화하는 CRM COC KPIT 리소스 매너지먼트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승무원들이 기장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위험 상황을 공유할 수 있도록 훈련. 3. 공항 안전 시스템 강화. 활주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지상 관제 레이더가 전 세계 주요 공항에 설치. 관제사는 레이더를 통해 활주로와 택싱 경로의 항공기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됨. 1. 사고 전후 맥락과 배경. 1. 그란 카나리아 공항의 테러 위협. 사건 발생 당일 그란 카나리아 공항에는 분리주의 단체로 의심되는 조직이 폭탄을 설치했다는 경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공항 내 폭발물이 터지며 경미한 피해를 입혔고 더 이상의 테러 위협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공항이 일시 폐쇄되었습니다. 테네리페 로스 로데오스 공항은 긴급 우회 항공편으로 인해 급격히 혼잡해졌고 이로 인해 평소보다 비효율적인 지상 관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로스 로데오스 공항의 구조적 한계. 당시 로스 로데오스 공항은 대형 항공기 운항을 감당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활주로는 단 하나였고 이 활주로는 이륙 및 착륙뿐 아니라 지상 이동 택싱 경로로도 사용되었습니다. 별도의 지상 레이더가 없어 관제탑은
무선 교신과 조종사의 유관 보고에 의존해야 했습니다. 3KLM의 이륙 서두름. KLM 4805는 암스테르담에서 출발해 테네리페에 도착한 뒤 테네리페에서 다시 그란 카나리아로 비행해야 했습니다. 기장 야코판 잔테는 회사의 홍보 모델로서 바쁜 일정에 쫓기고 있었으며 법적으로 허용된 승무원 근무 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려는 강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관제사의 명확한 허가 없이 이륙을 서두르게 된 중요한 심리적 배경으로 분석됩니다. 사고의 상세 전개. 1. 지상 이동 경로의 복잡성. 해남 1736은 관제탑의 지시에 따라 활주로를 따라 3번 출구를 통해 우측으로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출구는 45도 각도로 배치되어 있어 대형 항공기인 해남 1736이 유연하게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에 따라 해남 항공기는 활주로를 따라 더 멀리 이동하게 되었고, 이는 KLM 항공기와의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통신 혼선의 사례. 사고 당시의 주요 교신 내용을 분석하면 여러 혼선과 오해가 발견됩니다. 관제사 KLM. 관제사는 KLM 항공기에게 OK. 스탠드바이 포 테이크오프. I will call you라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는 이륙 준비는 됐지만 기다리라는 의미였으나 KLM 기장은 이를 허가로 오해했습니다. KLM 기장 관제사. KLM 기장은 We are now at takeoff라고 말하며 이륙 준비를 보고했으나 관제사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관제사는 KLM이 이륙하지 않고 대기할 것이라고 잘못 가정하고 해남 항공기의 이동을 지시했습니다. 4만 개의 역할. 사고 당시 활주로 시야는 약 300m 이하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KLM과 해남 모두 상대 항공기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고 관제탑 역시 두 항공기의 위치를 추적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 충돌의 순간 물리적 분석. 1. KLM의 이륙 시도. KLM 항공기는 최대 속도로 활주로를 질주하며 이륙을 시도했습니다. 해남 항공기를 발견한 순간 기장은 즉시 이륙을 가속하려 했으나 이미 충돌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충돌의 과정. KLM의 앞바퀴와 날개는 해남 항공기의 상단 중앙부를 강타했습니다. KLM 항공기의 연료 탱크가 즉시 폭발하며 활주로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해남 항공기는 동체 일부가 파괴되었고 내부에서 빠르게 화재가 번졌습니다. 3생존자의 경험. 해남 1736의 생존자들은 비행기 내부에서 화재와 유독가스를 피해 탈출해야 했습니다. 일부 생존자들은 충격으로 부서진 동체의 틈을 통해 뛰어내렸고 이 과정에서 화상을 입었습니다. 4. 사고의 근본적 원인. 1. 조종사의 권위 조작. 당시 항공업계에서는 기장이 모든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권위주의적 문화가 일반적이었습니다. 부기장이나 항복사가 기장의 결정을 의심하거나 반박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KLM 부기장은 기장의 잘못된 판단을 알아챘지만 이를 강력히 제지하지 못했습니다. 이 국제표준 리비. 1977년 당시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항공교신 언어가 부족했습니다. 특히 비영어권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사고 이후 항공업계의 변화. 1. 표준 영어 사용. 항공교신에서 명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표준화된 항공 영어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륙과 착륙과 같은 주요 명령은 반드시 읽어보고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조종실 자원관리 CRM. 사고 이후 카크핏 리소스 매너지먼트 CRM라는 개념이 정립되었습니다. CRM은 조종사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을 강화하여 위험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부기장이나 승무원도 기장의 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3. 지상 관제 레이더 도입. 관제사가 활주로 및 지상 경로에서 항공기의 위치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지상 레이더가 설치되었습니다. 4. 활주로 안전 절차 강화. 활주로가 혼잡한 경우
한 번에 한 대의 항공기만 이륙 활주로에 진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6. 테네리페 사고의 교훈. 테네리페 참사는 단순히 항공기 충돌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업계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사고를 계기로 항공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조종사와 관제사 간의 원활한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항공 안전 시스템은 테네리페 사고로부터 도출된 교훈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이 사고는 과거의 비극을 현재의 안전으로 전환한 상징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